우크라이나가 낚시하러 갑니다. 정신병자가 이끄는 세력과 수년간 전쟁에 휘말려 있을 때 낚시를 간다는 건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낚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끼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드론과 공중에 그물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영리한 장치들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사냥하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기괴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단순한 방법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어망 전략을 사용해 샤이드 드론들을 하늘에서 잡아내면서 이 드론들은 마치 정어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럼 윈플라이 스파이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리타니에서 처음 보도한 이 놀라운 신형 드론은 윈플라이 10 헌터 드론을 쉐시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최대 5,000m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고 시속 160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드론은 대부분의 러시아 공격 드론에 자폭식 위협으로 대응할 만큼 충분히 빠르고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km가 넘는 사거리까지 더하면 이 드론은 단순한 근거리 방어 체계를 넘어서 중거리 방공 위협에 가까워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똑똑하고 설치도 쉬워서 배치하는데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대 25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고 500m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윈플라이 10 헌터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위협받는 영공에서 대기하며 샤이드가 가까이 올 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드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윈플라이 10 헌터의 잠재력을 알아본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혁신가들은 이 드론을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에 맞서 더욱 효과적인 위협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그물망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라쿠르트 K2 그물 발사기를 윈플라이 10 헌터 드론에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무기 윈플라이 스파이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상징적입니다. 거미가 거미줄로 파리를 잡듯이 우크라이나의 드론도 이제 하늘에 어망과 같은 그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기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은 러시아 드론을 감싸 비행 능력을 억제한 뒤 드론을 땅으로 추락시키게 만듭니다. 정말로 훌륭한 장비입니다. 카라크루트 K2는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그물 발사기로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온도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모든 날씨와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격장치입니다. 이 발사기는 무게가 단 210g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윈플라이 10 헌터에 장착해도 드론이 러시아 공격 드론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발사기는 USB-C 포트를 사용해 연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독자 규격이나 복잡한 수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USB-C 포트와 케이블은 구하기가 매우 쉬워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에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윈플라이 스파이더의 뛰어난 점 중 하나인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크루트 K2는 약 15m 거리에서 그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물은 목표물에서 3-5m 떨어진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그물은 3m 곱하기 3m 크기로 목표물을 완전히 감싸며 공격 드론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윈플라이 스파이더는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윈플라이 10 헌터를 사용하는 이유였습니다. 속도와 사거리가 이 드론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 샤이드에 접근한 뒤 그물을 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이디어가 아무리 기괴하게 보여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말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파이더가 먹잇감을 잡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윈플라이가 유튜브 채널에 공유한 영상에서 우리는 그물이 발사된 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이 땅에 갇혀있고 도망칠 수 없는 그물에 얽혀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결과라면 그 드론이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됐는지는 어떨까요? 곧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머리 위로 지나가려는 드론을 가로막기 위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그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물이 다가오는 무인기를 감싸며 무인기를 땅으로 내리꽂습니다. 분명히 드론의 능력을 시연하는 영상이지만 이 한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윈플라이 스파이더의 개념은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드론은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인재들이 만든 일회성 기술이 반드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물은 오랫동안 드론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요격기를 공개하기 불과 며칠 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가 태평양 잠수함 기지에 대드론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가 해온 일입니다. 대드론 그물망은 탱크, 군사시설 주변,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윙플라이의 영상에서 본 이유 때문입니다. 드론이 그물에 부딪히면, 특히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이라면 그물이 드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단순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격 드론의 그물 발사기를 추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그물을 전개할 수 있는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곧 방공망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정도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회사가 이미 FPV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그물 발사기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지상에 있는 병사들은 러시아가 투입한 FPV 드론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회사인 포타슈카 드론즈는 보병용 그물총을 에스토니아로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들은 정말 영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총알 대신 그물을 발사하는 권총으로 접근해오는 드론이 병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물을 던져 드론을 얽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사거리 30m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이 총은 포획한 드론이 만약 폭발한다 해도 병사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하여 폭발과 파편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회사인 블루버드 테크가 치파 그물 발사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포타슈카 그물총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병사가 조준하고 발사하면 약 25m 거리까지 그물이 펼쳐져 접근하는 FPV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두 시스템 모두 무선 신호나 주파수 제밍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며 FPV 드론을 격추하는데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한동안 개발해온 개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병이 사용하는 총에서 샤이드 요격 임무를 맡은 드론으로 이 기술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윈플라이 스파이더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USB-C 포트와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에 이점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미래 대비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래 대비의 또 다른 측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윙플라이 스파이더의 재사용 가능한 특성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드론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드론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밀리터리 타임즈에 따르면 한 대당 $100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격 드론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 작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샤이드기뿐만이 아닙니다. 요격 드론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수의 공격 드론을 상대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대의 공격 드론에 자폭 요격기를 투입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한 번에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윈플라이 스파이더의 기발함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드론은 샤이드를 격추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드론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개당 단돈 $27입니다. 이 드론은 경제성 면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어떤 요격 방법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저가 요격 드론이라도 순수한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윈플라이 스파이더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보유한 드론은 $27짜리 그물로 샤이드를 격추시킨 뒤 조종사에게 돌아와 다시 그물을 장착하고 또 다른 샤이드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라면 윈플라이 스파이더 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가장 저렴한 요격 드론 한 대 가격으로 러시아 공격 드론 약 37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격 드론이 도도새처럼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이제 프로펠러 기반 공격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요격 방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더 빠른 위협을 파괴할 수 있도록 요격 드론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위협들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저희 영상이 더 많이 피드에 뜨도록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기발한 개발처럼 윈플라이 스파이더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아이디어를 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일지라도 말이죠. 이 드론의 등장은 완벽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에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공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올해 내내 러시아 드론 위협이 꾸준히 고조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7월에 9,000개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90개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이며 요격 비용을 줄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하루에 290대의 드론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두 $1000짜리 요격 드론으로 격추시킨다고 하면
290대를 격추하는데 29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로 같은 수의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는 7,830달러가 듭니다. 물론 완벽한 비교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다양한 종류의 공격 드론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고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비교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요격 드론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의 첩보를 고려하면 이런 종류의 비용 절감이 왜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8월 1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약 6,200대의 샤이드 드론을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 번에 600대에서 1,000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비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처럼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러시아 공격에 여러 대의 샤이드를 격추할 수 있는 드론은 비용만큼이나 재사용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러시아의 공격 드론을 요격하는데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UAV에 대해 91.73%의 요격률을 달성했습니다. 6월에는 그 비율이 약간 낮아져서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러시아 드론의 대부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격을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솔린 엔진, 샤이드 변형 드론을 최대 96%까지 요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러한 요격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을 피하기 위해 제트 엔진 샤이드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공격 드론 중 최대 20%가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트 엔진 드론은 휘발유 엔진 드론이 가지지 못한 속도 향상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현 세대 요격 드론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변화에 적응했고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이사이스도 이 점을 강조하며 6월에 우크라이나의 요격률이 하락한 것과 7월에 비슷한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러시아가 제트 엔진 공격 드론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이 신세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확실히 제공하는 것은 대량의 가솔린 엔진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제트 엔진 샤이드 드론을 대응할 수 있도록 요격 드론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10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F드론즈가 미토바르 플러스 드론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속 400km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어 제트 엔진 샤이드 드론을 따라잡아 요격할 만큼 충분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플라이 스파이더가 우크라이나의 다층 방공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는 이전 세대 요격기들이 맡았던 틈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느리고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샤이드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기존 요격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윈플라이 스파이더를 사용해 절약한 자금 덕분에 더 빠른 요격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러시아의 새로운 제트 엔진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자마자 거의 즉시 대응했으며 이로 인해 크렘린은 장거리 타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자신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합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는 그런 철학의 산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능력은 천재적일 수 있지만 이 새로운 드론에는 지금까지 다룬 것보다 더 뛰어난 마지막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FPV 드론 그물에서 그 뛰어난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그물은 폭발물을 이용한 대응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러시아 FPV 드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론이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포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원격으로 폭파될 수 없는 드론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윈플라이 스파이더에도 적용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 영상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새로운 요격 드론은 러시아가 공격 드론에 적용하는 기술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폭발물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제작되는지,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지 등은 제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러시아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이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공격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보를 얻게 되면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월 19일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트로피랩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노획한 러시아 기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도로프가 그 당시 말했듯이 이 보안 플랫폼을 통해 동맹국 정부, 연구소, 그리고 방위 기술 제조업체들은 심층 기술 데이터, 보고서, 그리고 취약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테스트를 위해 실제 장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응책 개발 주기를 크게 단축시켜줍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줄 제격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드론을 온전한 상태로 포획하고 이를 조사하며 심지어 동맹국들에게 연구를 위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래 왔던 것보다 더 깊이, 더 폭넓은 서방 방위 생태계에 통합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외교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외교가 그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새로운 방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부터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위협받는 걸프 국가들까지 모두가 그 지식에 접근하길 원합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와 트로피랩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적들이 가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요는 있을 것이며 특히 유럽에서 그럴 것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대한 드론 침입에 있어서 점점 더 자신만만해지고 있습니다. 8월 11일 흑해에 위치한 루마니아 최대 천연가스 프로젝트 근처에서 떠다니던 러시아 드론은 군 잠수부들이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이미 자국 영공에 진입한 여러 대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킨 데 이어 발생한 일입니다. 독일 내무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럽에 새로운 수준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외국 세력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윈플라이 스파이더 자체와 러시아 드론을 마치 통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포획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 모두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그물 기술이 방산 계약도 더 따낼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거리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크렘린이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역시 러시아 영토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사실을 와일드베리스와 관련된 사람들만큼 잘 아는 이들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이중용도 물류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을 확대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 밀리터리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개발하는 최고의 무기에 대한 저희의 모든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